한밤에 비와 천둥 번개가 많이 쳤습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코인 왕자입니다. 자,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움직였던 흐름이죠. 지수인데, 이제 그래프로 좀 보시면 되는데, 어, 어제 하루 동안에는 오늘 아침 9시까지 해가지고 잘 끝났습니다. 약간의 반등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잘 끝났고, 현 시점에서는 시장이 좀 눌리고 있는데 크게 걱정을 가질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흐름상 전체 분위기 흐름에서 더 이상 큰 타격을 줄 만한 부분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머스크발 좀 없어졌고요. 정부 규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 저기 뭐죠? 뭐또 세금, 소득 관련해서 그 얘기도 그러니까는 짧게 봤을 때는 단기간에 악재가 좀 소멸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악재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좋은 부분들도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좋은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항상 이게 대부분 보면 이게 약간 부정적인 글 그런 쪽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걱정을 또 많이 하지만 그 반대로 어, 시장의 흐름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트코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에 좀 볼 부분이 있는데 어, 자, 지금은 조금 눌리고 있지만 얘가 이제 종가로 봤을 때 많이는 아닌데 1.1% 올라서 끝났어요. 그래서 종가 가격이 한 4,300만 원을 넘어서 끝났고 그러면 요 위치를 보면은 어쨌든 추세 하단은 회복이 돼서 끝났습니다. 그쵸? 이틀 전에 다시 이탈됐고 어제 다시 회복됐고 현재도 음봉으로 눌리고는 있지만 장중이기 때문에 별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자 비트코인이 그러면 이제 어제하고 오늘 상황에 놓여졌을 때 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을까라고 본다면 반등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얘가 반등한다고 해서 막 여기까지 뭐 날아가냐? 그건 아닌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래도 조금은 좀 반등을 주려는 폭이 나타나고 있어요. 상승 폭이. 그래서 당장의 어떤 고민 요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코인을 투자하면서 반등 시에 뭐라 그랬죠?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준비하자라 그랬죠. 준비하자. 내 코인이 올라온다면 어, 추가 매수를 했든 수익권이든 손실권이든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5,500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거는 5천만 원 돌파.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 한 5,500까지 이렇게 단기 상승 폭을 이 정도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까지는 약간의 반등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하루하루 갈수록 자꾸 상승의 폭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이제 하락 중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 구간이지 전체 추세가 돌파되면서 안전한 상승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좀 놓고 보시면 오늘 이제 아침 9시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주봉이 생성이 됐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 그럼 반등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좀 갈 수 있겠냐? 이번 주 한 주를 놓고 봤을 때는 한 5,100만 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5,100. 많이 간다고 하면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번 달이 아니고 이제 오늘이 5월 또 마지막인데 6월 첫째 주까지 5,100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갈 수가 있고 요 구간을 이번 주 잘 넘겨준다고 한다면 6월 둘째 주에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주봉상에서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 자, 월봉으로 놓게 본다면 지금 월봉에서 제가
네, 말씀드렸을 거예요. 5일선이 이탈되면 조금 더 조정받거나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현재 기준에서 마이너스 한 37%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요 한 달 동안에 빠진 음봉이 마이너스 37%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림을 좀 어떻게 그리고 있냐? 정말 만약에 안 좋은 흐름으로 갔을 때는 이제 6월 달이죠. 6월에 한 3,500까지 하락 가능성.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지지선을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요 구간에서 박스권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어, 대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알트코인 애들 뭐라 그랬죠? 짧게만 접근하자. 짧게. 1%도 좋고 2%도 좋고 3%도 좋은데 막 10%씩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2, 30% 급등하는 코인이 나타났는데 10%씩, 막 20%씩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뭘 다 먹으려고 그래요? 뭐 하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한 1에서 5% 사이로 해서 짧게라도 먹으면 되죠. 제가 만약에 단타 쳐서 코인 접근해서 먹는다고 하면 한 2%씩만 먹고 빠질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래서 2% 정도만 공략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먹고 챙기고 해서 소액 투자로 해서 짧게 짧게 접근하는 부분이 좋다. 결국은 지금 대장인 비트코인의 흐름은 상승 방향을 자꾸 얘기해주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어, 잠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냐, 잠깐.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놓고 봤을 때는 5,100만 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체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코인을 체크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 이제 오늘부터 관심을 가져볼 코인, 매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수하라는 뜻은 아니고 공부해서 공부해서 어, 공략 가능한 자리가 온다면 어, 소액으로 투자해 보시고, 그죠? 예. 아니면 지금 시작 하락하는데 뭘 투자하냐? 그러면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체크를 하시든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코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저스트라는 코인이에요. 저스트. 저스트라는 코인인데, 저스트라는 코인도 보시면 잘 올라갔다가 굉장히 많이 빠진 코인 중에 하나죠. 요것도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2달째 빠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2달째 빠졌고 지금 흐름이 뭐 추세가 전환됐다 안 됐다. 그럼 이 추세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추세를. 자, 이거 아직 추세 시점까지는 좀 거리가 남았는데, 그래도 음, 이런 코인들을 공부하셔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이 그럼 이 상태에서 과연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라는 부분을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그죠? 예, 월봉도 한번 보시고 주봉도 보시고 분봉도 봐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흐름인지 아닌지도 체크해 보시고, 절대적으로 항상 보지만 투자하실 때는 목돈을 한 번에 막 큰 돈을 한 방에 넣으시면 안 돼요. 뭐든지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하락 장세이기 때문에 하락 장세에서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지 상승세로 완전 전환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는 늘 소액 투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런 거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런 거. 제 기준에서는 이제 저스트라는 코인을 가져온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코인을 지금 관심 있게 안 본다면 무슨 코인을 보겠습니까? 그죠? 최근에 뭐 슈팅이 많이 났던 뭐 디마켓 이런 거 보시면 지금 흐름이 어때요?
흐름이 어때요? 시장이 반짝 지금 저기 뭐 됐지만 상승이 살짝은 됐지만 이미 요 거래가 탈출되고 나서의 요런 코인들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약해요. 예,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거래가 안 돌아가고 있죠, 잘. 최근 코인들도 다 그렇긴 한데 이런 코인들이 더더욱 거래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많이. 예, 그래서 저런 코인들하고는 좀 많이 부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한다고 하면, 공부를 해본다고 하면 과연 저스트라는 코인은 어느 시점에서 공부하고 공략하는 게 좋을지 체크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스트라는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시점이 온다고 하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하지 마시고요. 에이 모르겠다, 구경이나 해야 되겠다면 구경하시고, 예, 소액으로 사보신다고 하면 과연 나는 얼마에 살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지, 예, 그런 것도 미리 다 체크해 놓고 공략을 하셔야 되겠죠. 그냥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냥 일단 사놓고, 그런 거 없이 사놨으면 바로 그냥 매도가에 걸어놔야죠. 적게 1%든 2%든 3%든 본인의 입맛에 맞게. 그죠? 예. 당장 사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공부한 후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토맥스예요. 스토맥스인데 스토맥스도 보고 나면 지금 추세 전환은 뭐 단기로 본다고 하면은 됐습니다. 추세 전환이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그죠? 예. 흐름은 추세는 좀 돌파는 됐지만 돌파 후 조금 더 밀린 상태죠. 근데 이 구간에서 이런 코인들을 자세히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코인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스토맥스에 대한 부분도 거래량으로 놓고 계산해 본다고 하면 굉장히 렐라 판타지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또 놓고 봤을 때, 그죠? 월봉으로 좀 볼까요? 하락폭을 보시면 얘도 2달 동안 빠졌는데 저번 달에 상승과 동시에 하락이 됐죠. 어느 정도 딱 찍고 나서 밀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정을 저번 달부터 보면 저번 달, 이번 달 하락이 나오면서 크게 밀렸는데, 사실 이번 달 하락이 팩트죠. 62% 빠졌습니다. 거의 63%예요. 현재 이 시간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시 40분인데 6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연 많이 빠진 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체크할 거냐의 부분을 수시로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저스트나 스토맥스 같은 코인들은, 저스트도 한번 볼까요? 얘는 63%면은 얘 월봉에서 몇 프로죠? 51%. 어쨌든 둘 다 절반 이상 하락된 코인들인데, 저스트나 스토맥스, 예,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 의견 아니고 공부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예, 매수 의견 아니고 공부해 보셔라. 자, 요런 코인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코인이고 우리가 요 시점에서는 왜 또 봐야 되는 코인들인지를 알아야 대응이 됩니다. 시장이 자꾸 이제 하락장인다고 손 떼고 있고, 상승장이면은 막 들어가고, 물론 이제 그런 방법도 좋은데 하락장일 때도요, 뭐든지 순환되는 애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코인들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죠. 포인트를,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썸네일에 즐기자, 이 시장 하락하고 있는데 즐기자라고 했다고 또 한 소리 하더라고요. 뭐 울어요? 가지고 있는 내내 울까요? 아니면 늘 진지하게, 예, 그렇게 해요? 일할 때도 그렇게 하나요? 항상 진지하고 재미없게 따분하게, 힘들면 예, 재밌게 하시면 되죠. 상황에 맞춰서. 그죠? 예, 그런 거 갖다 뭐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런 거에 이렇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공략이나 대응의 준비를 많이 해야죠. 그죠? 예, 제가 이제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힘드신데 좀 힘내셔라, 이런 뜻으로, 뭐 하락장에 힘내봐야 뭐 힘내지겠어요? 예, 그래도 한번 좋은 뜻으로 얘기해 본 거기 때문에 공략이나 대응 이런 코인들을 어떻게 할지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이더는 지금 모습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상승을 탔을 때 어, 많이 올라간 코인입니다. 그죠? 그럼 비트코인하고 지금 뭐가 다를까?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어, 또 달라졌다. 자, 뭐가 달라졌나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 이더리움 잘 갔죠? 이더리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같이 못 가고는 있지만 자리는 누가 더 지금 잘 잡아주고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이 자리를 지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은 이제 이번 달 첫 조정이에요. 5월에. 비트는요. 네, 두 달째 빠졌죠. 조정을 많이 받았냐 덜 받았냐에 따라서 코인이 좀 더 상승이 수월해지냐 아니냐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장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뭐 대장을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중간에서 체크를 하고는 있지만 흐름은 봐야 돼요. 누가 흐름이 더 좋아지고 있고 상승 가능성이 누가 더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놓고 봤을 때, 그럼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상승폭이 하루하루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한 주 정도 더 조정이 나온다든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한 300 초반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두 개의 대장들 코인을 길게 보면 볼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의 움직임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대장인데 비트코인은 지수 대장이고, 그러면 만약 비트코인 흐름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뭐가 갈까요? 뭐가? 그죠? 메이저와 준메이저 애들이 날아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세요. 시총 10위 안에 있는 애들을 견인시킬 수 있다. 그 외에 플러스 해서 알트코인들의 일부 또 시총 높은 애들 위주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코인들에 대해서 또한 견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오를 때 같이 크게 올랐던 코인들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비트코인 조정 받을 때 지금 뭐 두 달 동안 코인들 못 가고 막 한 달 반째 못 가고 그 이상 못 간 애들은 비트코인 움직임이 나올 때 어떻게 될까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은 6월에 비트코인은 일시적인 반등은 나타난다. 5천만 원 근처를 가든 5천만 원 초반을 가든 어쨌든 5천만 원 언저리는 터치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그 흐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그 흐름이 나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공략할 거냐, 비중 줄일 거냐, 정리할 거냐, 익절할 거냐, 손절할 거냐, 현금화를 좀 만들어 둘 거냐,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락장이니까. 요게 이제 하락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단순히 에이 무슨 이거 코인 투자라는데 추세선을 그어서 해 하자 하고 있잖아요 여기. 예,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 걸. 나한테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과거 데이터도 보고, 제가 2월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1월 달에 비트코인을 들어와서 얘네 과거의 어떤 흐름, 대장들이었던 애들 흐름을 추세와 어떤 그런 기준으로 다 체크해 봤는데 맞아 떨어졌어요. 그 값이. 그러면 과연 지금도 맞을까? 최근에도 맞았습니다. 그쵸? 상승 추세, 추세선 맞고 계속 올라가다가 추세 이탈되는 시점부터 지금 하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어 그냥 넘길 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선 하나지만 그 선 하나가 굉장한 효과를 좀 발휘해야 한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흐름이, 아니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 흐름이 더 좋아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지금 하루하루 갈수록 반등 가능성이
좀 나타나고 있고, 저스트나 스토맥스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을 지금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고, 추가적인 질문도 실시간 방송 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장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오전에는 하락이 되고 있는데 오후 시장이 또 어떻게 좀 변하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승장일 때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락장 때 흐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하루하루 수시로 좀 체크해서 공략한다고 하면 큰 어려움은 피해가지 않을까. 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정말 큰 무서운 시장은 좀 피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